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파송송 불알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파송송 불알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내일 발령날이고, 임용식 갑니다. 공무원 면접 준비 기간부터 오늘까지 지냈던 설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보냅니다. 6월 18일 필기시험 당일날, 가채점 결과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와서 필기시험 이후 약 4주간은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총알 부족과 수험생활 하면서 살이 많이 쪄서 헬스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내년 공무원 설명회와 소방지 설명회 들으러 가서 스타벅스 쿠폰과 치킨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사전 면접 특강 설명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최종 합격이 아니라서 불안해서 친구와 고깃집 딱 한 번 간 거 외에는 헬스집 루트가 다였네요. 7월 21일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바로 학원 면접 특강 등록을 하고 자소서 첨삭을 받았습니다. 서류 제출이 7월 28일까지 자소서 수정 계속하고 첨삭 받으면서 밤도 많이 샜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썼던 것과 공직사회에서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서 경험설도 많이 다시 고르고 했었습니다. 면접 특강에서 고득점자가 면접에서 미흡받아서 떨어진 케이스와 1배수 바뀌지만 면접 우수받아서 합격한 케이스를 강조하면서 면접 준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면접 스터디 조를 정했습니다. 조 정할 때 직렬별로 모아서 남자 여자 비율 비슷하게 하여 랜덤으로 정했습니다. 조장을 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학원 원장님이 저를 임시로 조장해달라고 지목했는데 결국 제가 끝까지 조장으로 갔습니다. 조장으로 한 일은 학원 스터디룸 예약 및 일정과 공지사항 톡방이 업로드였습니다. 면접 스터디 기간 중에 있었던 트러블은 저번 고민 사연에 말씀드렸고 붕어 형님이 말씀하신 면접 기간 때 많이 논다고 했는데 저희 조는 전원 30대에 수험 기간이 길었던 분, 커트라인 플러스 1점인 분들이라서 빡세게 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모임당 3시간, 1대3 실전 면접 평신가, 1대1 로테이션, 서로 면접으로 날카로운,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했을 법한 변칙 질문, 피드백을 하였고 3시간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홍카콜라 시장으로 바뀌면서 정책들도 많이 바뀌고 그분이 빡센 시장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들 다 정리하고 외우고 답변 준비한다고 면접 기간 동안 거의 놀지 못하고 했네요. 8월 19일 면접 때 한 조에 7명씩 끊어서 조를 짠다고 해서 제가 2조 첫 번째라 얼른 면접 보고 빨리 집에 가서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라 했지만 코로나 격리 면접자 발생으로 땡겨져서 1조 6번째 마지막 순서로 12시 넘어서까지 기다렸는데 시간 너무 안 가고 너무 지루했습니다. 면접관 3분은 아주 분위기 어둡고 칙칙한 하이저씨 분들이었는데 다른 면접자분들은 밥은 먹고 왔냐 등 편안한 분위기로 긴장 풀어주고 들 한다던데 저는 그런 거 1도 없었습니다. 자소서 컨셉은 청년 유치를 막기 위한 기업 유치에 관심이 많음으로 설정을 했고 붕어 형님 영상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특히 대구 장단천 영상요. 면접 이후 일주일간 빈둥거리다가 도저히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살 수 없다고 8월 30일 화요일부터 노가다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가다 현장과 사무실을 잘 골라서 사무실로 출근이 아닌 현장으로 바로 출근으로 잠도 더 잘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 4시에 마침으로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당은 뗄 거 다 떼고 12만원이었네요. 제가 하는 일은 자재 정리팀으로 폼, 삽보드, 파이프, 나무, 500기 등을 옮기고 정리하고 위로 올리고 받기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높이 140도 안 되는 공간에서 계속 수그린 상태에서 자재 빼내는 거랑 곰팡이라고 자재를 위로 올리는 거 했는데 평소에 헬스도 해왔고 예전에 노가다도 해봤고 해서 할만했습니다. 뭐 하나 해놓고 담배 타임 10분에서 15분 가지고 사람들도 좋았습니다. 대신 사건이 있었는데 자재 빼내야 하는 현장에서 누가 똥을 싸놓아서 아마 중국인으로 추정, 냄새가. 관장님이 노바대발해서 현상을 20만원 걸고 똥 누는 놈 발견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히고 패도 된다고. 그건 사람 아니라고. 요즘은 개 고양이도 똥오줌 가디는데 똥오줌 못 가디는 사람은 사람 아니라고.
우리가 왜 더러운 거 만지면서 일해야 되냐고 현장에서 버럭하셨는데 그것과 무색하게 뒤에 또 누가 똥을 싸놨습니다. 또 처야 작업 이틀도 나갔는데 소개비 떼고 243,000원, 이른 꿀로 현대백화점 옥상에 잔디 다 갈아엎은 거를 포크레인으로 꾸루마이 퍼주면 끌고 가서 1층에 내리겠습니다. 보통 10월에 일부 발령과 1월, 7월 정기인사에 발령 나는데 서류 제출날 작년 합격자가 아직도 발령 덜 냈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는데 9월 27일날 오후 늦게 10월 4일날 발령이라고 문자 오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수요일에 마지막 노가다를 뛰면서 유중임회를 거두었습니다. 기간 동안 20번 출근 및 야간 출근 2번으로 번 돈은 276만원, 야간티 때 2일과 태풍으로 2쉴 때 총 하루 3일과 추석 연휴와 일요일 빼고는 망근했습니다. 학교자 단톡방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해외여행 가거나 노는 사람들 많던데 붕어 형님 역량으로 저는 오히려 빛을 안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번 돈은 동생이 다 출근할 때 옷 산다고 70만원 달라고 해서 70 주고 색소폰 105만원, 헬스 10개월 60만원 내고 남은 돈으로 목요일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심장 쫄깃하던 여행설입니다. 여행지는 100년도입니다. 수요일에 노가다 끝내고 씻고 준비해서 시청 갔다가 KTX 타러 감. KTX 싸게 가는 방법으로 수원역 정차하는 KTX가 있는데 30분 정도 더 걸리지만 새마을호 열차 가격으로 탑. 그런데 강풍으로 1시간 넘게 지연되어 결국 자정 넘어 영등포역에서 하룻밤 잠. 다음날 목요일 첫차 타고 동인천역 가서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 감. 7시 50분 배였지만 안개대기로 11시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결항. 다시 서울로 리턴해서 대인동 차이나타운 구경하고 범죄도시 먹방하고 다시 동인천역으로 와서 치맥 간단히 때리고 잠. 그 다음날 금요일 다시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 갔지만 또 안개대기. 10시까지 안 뜨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10시에 배 뜸. 100년도 도착하고 택시 일주 관광했는데 택시 아저씨가 내일 토요일 안 나가면 일요일부터 기상학카도 3, 4일간 배 안 뜬다고 함. 심장 쫄깃해짐. 섬에 갇혀서 임용식 못 가고 무단 결근할 수. 대수가. 다음날 토요일 일어나자마자 확인해보니 안개 대기. 절망. 그러다가 11시에 인천에서 배 출항했다고 함. 천만다행. 그렇지만 터미널 가는 사이에 다시 안개가 엄청 끼더니 돌아가는 배가 결항. 패닉 상태. 그렇지만 그날 2시에 출항하는 화물선이 있었음. 택시기사 아저씨의 인맥동원으로 화물선 타고 극적으로 탈출. 여객선 페리는 4시간 정도 걸리지만 화물선은 14시간 정도 걸림. 일요일 새벽 5시에 인천 도착. 동인천역 가서 종로로 가서 사우나 때리면서 잠 쉬고 설렁탕 먹고 탑골공원 가 명동 성당 보고 명동 교자 가서 칼국수 먹고 대구엄. 바로 이발. 아니 머리하고 통장 사본이랑 증명사진 뽑고 집 와서 뻗음. 오늘 월요일은 옷 사러 가서 옷 사고 편히 쉬었음.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재밌네요. 좀 길긴 하지만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사형 깡패분이 생각나네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경상도 분이 사연을 길게 적네요. 이게 전통인가? 이 지역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분은 낫습니다. 제 아는 그 부산에 뭐 사시는 분은 이 사연에 거의 세 곱절로 사연을 적었죠. 4곱절로 적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워낙에 장문의 사연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단련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발령 일찍 나면 좋은 거예요. 보니까 파송송님 왜 님이 발령 일찍 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일찍 났냐 하면 학교 점수가 높아서 그래. 성적이 엄청 높아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수소관님 차석인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발령 나는 게 성적 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적. 종합 성적 순으로. 종합 성적이 님이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발령 일찍 낸 것 같아요. 합격자 중에서. 합격하는 건 다 똑같은데 성적 순으로 나중에 발령 날 때 경찰도 그런 게 있거든요. 경찰도 성적 좋으면 이제 좋은데 발령 나고 해요. 일단 내가 보니까 최종 성적이 좋아가지고 발령은 좀 좋은데 내준 것 같아. 아니 근데 공무원 설명회 들으면 스타벅스 쿠폰하고 치킨 준다고요?
근데 대구에 어느 학원이지? 대구에 공무원학원이 뭐 있지? 혹시 뭐 경단기 이런 건가? 공단기? 공단기 들으셨나? 경찰학원 아는데 일반 학원은 모르겠어요. 지방지 국가직 학원. 경찰학원은 예전에 대구에 이제 JBS하고 국민 있었는데 그 두 개 없어지고 한국 경찰학원하고 위비스하고 해커스 요 세 개. 예. 그리고 공단기까지 네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공무원요. 야 한국 공무원 옛날에 공부할 때 있었는데 거기 아닌가? 그 어디 내거리지? 그 내거리 이름 있는데 그 건물 있는데 그 교보문고. 예, 교보문고 그 건물 옆 건물 그 벽돌레대 그 건물 아니에요? 그 건물일 텐데 내가 알기로는. 예. 그 동선로 건너가지고 교보문고 있잖아요. 교보문고 옆에 그 벽돌 건물. 아 중파. 아 중파 옛날 그 중파 어딘지 알겠네요. 그 중앙로 가는 그 시내로 가는 입구 통신골목 있는 거기네요.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가면 슬리퍼 지지고 다니는 수험생들 많이 보이죠. 네. 아 이거 들으면 쿠폰하고 치킨도 준다고. 치킨을 얻어먹는다고? 치킨을 뭐 그쪽에서 만들어 주나? 근데 요즘에 일반직 국가직도 면접이 좀 빡세다는 얘기 들었어요. 면접이. 예, 면접이 1배수 안에 드는 사람도 떨어지긴 하나 봐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성적만 좋으면 쿠폰을 준다고요. 한 마리 쿠폰? 아니, 치킨 한 마리 쿠폰요? 한 마리 통으로 된 쿠폰을 준다고요? 너무 손해 아닌가?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닌데. 몇백 명 와가지고 저 스타벅스 쿠폰하고 치킨 쿠폰까지 줘버리면 돈이 얼마야? BHC요? 와, 그 두 개 합치면 도합 25,000원 넘을 텐데. 한 사람도 그 둘 다 준다고요? 그러면 한 300명 오면 750만 원이잖아. 야, 돈 크게 쓰네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BHC 비싼데. 야. 근데 요즘에 미흡이 좀 나온다고 들었어, 이게. 옛날에는 다르게. 옛날에는 필기 성적만 좋으면 사실 면접은 변별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반직, 국가직은. 경찰도 그랬었고. 근데 요즘에는 면접을 다 빡빡하게 보내. 경찰도 그렇고. 1배수 안에서 떨어지는 게 잘 없거든요, 이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합격할 거면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되잖아, 파송성님은. 파송성님은 해보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거든, 면접이. 면접이라는 게 미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티키타카를 잘하면 돼. 티키타카. 왜냐하면 그 면접관들이 대부분 꼰대예요. 꼰대. 50대 60대입니다. 벌써 아시겠지만. 그럼 그분들하고 눈 아이 컨택하면서 뭐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 발음이나 어떤 이제 얘기하는 것들에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왜냐하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인 상대하기 때문에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아, 죄송한데 그 시장님 언급은 좀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언급하시면 굉장히 제가 곤란하네요. 예. 전 펩시 좋아합니다. 참고로. 예. 펩시 제로 콜라 좋아해요. 이 면접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실제 면접 가보서 아시겠지만 사실 면접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보면 아시겠지만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하면 돼요. 묻는 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예. 물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 대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답만 준비해서 가면 그냥 짜맞추기 하면 됩니다. 짜맞추기.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피곤합니다. 저게. 면접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돼. 면접관들이 저기 나와가지고 몇백 명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다 말을 이제 연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다 비슷해. 사실 공무원 면접은요. 누군가를 붙이려고 하는 게 누군가를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화탄 잘 들으세요. 이번에 몇 배수였죠? 합격자 몇 배수로 출연했습니까? 불화탄이. 이번에 공무원 합격자. 예. 네.
한 1.3배수 되겠죠? 지방직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장애인 공채가 아니라면 일반 직영 공채라고 치면 브라이탕님은 장애인 공채라서 아마 미달이 나왔던 거의 미달이었죠 그때. 예. 그러면 1.23, 0.24를 떨구려고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붙을 사람 하는 게 아니라 0.24를 어떻게든 떨궈야 되잖아. 그러면 누굴 떨구면 되겠냐 그걸 판단하는 거야. 미흡은 어떻게든 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엄청 잘하는 사람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딱 못한다. 이 사람 면접 준비 안 했다. 너무 대충 했다. 이런 사람을 딱 추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떨궈야 돼. 그게 면접이에요. 어차피 합격할 사람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이게 사기업 면접하고 다르 사기업은 면접 배수가 3배수, 4배수거든요. 사기업은 한 명 뽑으면 4명씩 가고 그래요. 사기업은 정반대입니다. 사기업은 정말 그 중에 잘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반대예요. 공무원은 면접까지 가는 사람 중에 소수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면접 준비 안 했다. 너무 성의가 없다. 이 사람은 공직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을 떨구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끝났으니까. 근데 면접하면 원래 좀 놀자판 되는데. 면수하면. 30대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럼 수험기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수험기간. 얘기하면서 공부 얼마나 하셔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가장 길게 한 사람이 몇 년이에요? 가장 길게 하신 분이. 일반 행정은 아마 님 장애인 직렬 아니니까 그분들 일반 직렬 공채겠죠? 일반 직렬 공채를 했으면 장수생 꽤 많을 것 같은데 대구면 4년 5년 꽤 많을 거예요. 예, 대구면 병렬이 꽤 높잖아요. 그리고 일반 직렬이니까 4, 5년요. 그럼 그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은 최종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붙었습니까? 아니면 누군 떨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오면 이거 주고받잖아요. 축하해요 하면서. 전원 합격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몇 살이었어요? 브라이탕님 나이가 제일 많으셨나? 동갑요? 브라이탕님이 86인가요? 30대 후반? 여자분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여자분은? 87요? 여자분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야, 나이가 많네, 30대. 경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요? 경찰 면접 볼 때, 다르네. 경찰 면접 볼 때는 30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면접 봤을 때는. 33이었어요. 그분 심각하네요. 예. 그분, 예. 야, 빡세게 했네, 3시간 동안. 저희는, 그, 면접 스터디 학원에서 한 게 아니라요. 학원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예,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모여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간 하다가, 1시간 집중을 해. 하다가, 1시간 지나, 아유, 지겹다. 지겨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하잖아요. 그럼 말로 와요. 그럼 오빠라고 합니다. 그, 여경들은, 누나 한 명 있었고, 누나 2명 있었고, 누나 3명인가? 한 명은 저보다 어렸어요. 오빠, 누나. 그냥 편하게 불러요, 그냥. 그냥 오늘 내가 끈덕하면서. 이렇게 끝나고 섭하지 않냐? 우울한 인생인데, 이거 면수 이거 솔직히 해도 다 알잖아, 이제. 언제까지 하려고. 면접 찐 적도 있어요. 면접 스터디 하자 하면서, 한 명 지방사람 있었거든. 차 대절해가지고, 놀러 간 적도 있었어요. 영천에 사는 사람 있었거든, 영천에.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술판 버렸던 걸로 같아. 예, 술판 버렸던 것 같아. 근데 다 술 잘 마셨어. 술 다 잘 마시더라고. 놀랬던 게, 그, 여경 주민들은 또 소주 2명 그냥 드시더라고요. 소맥 그냥 드시고. 주당들만 다 모였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나가려고 했어. 그때 집에 가서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여명 808 먹어도 이게 숙취 해소가 안 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추억이네요. 벌써 언제야 그때가 11년 전인가 그렇네. 아유, 시간 참 빠르다. 그분들 뭐 잘하고 계시겠지. 참고로 그때 내가 그때 접었고 나머지 분들은 현직에 다 계세요. 그때 저희도 8명 봤는데 그때 몇 명 붙었지? 그때 2명 붙었어요. 6명 떨어지고. 근데 그 6명 전 한 명인데 전 접었고 나머지는 다 붙었던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1년에 2년 안에. 그래가지고 전화 와요. 너 왜 넌 준비해라. 계속 준비해라 해가지고 제가 수신 거부를 해놨지 그냥. 뭐 잘하고 계시겠죠 뭐.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옛날 추억이네 벌써. 한 11년 전이네 벌써. 2011년이니까. 제게 면접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요? 도움 될 리가 없을 텐데. 아, 노가다 있구나, 노가다. 노가다 그래도 일을 잘 잡으셨네요. 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네, 데모도네, 데모도. 데모도 하셨네, 데모도. 조수. 예. 데모도로, 디모도라고 하기도 데모도라 일본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조수. 예. 물건 대주는 것들. 왜 높은 데 작업하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파이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위층에다 얹어주고, 올려주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거 있으면 포대에다가 정리하고. 그런 일 하셨네요. 좋은 거 하셨네, 좋은 거. 똥 누는 거. 이거 좀 너무한다. 이분들 좀 인성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몽둥이 아닙니다. 참, 자기 나라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막 하네, 안 그래요? 아유, 짐승이지, 짐승. 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 현대백화점이라면 어디야? 반월당 현대백화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반월당 현대백화점? 동아 쇼핑센터 옆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맞습니까? 현대백화점 거기밖에 없잖아. 아, 맞네. 반월당. 아, 거기에 이제 작업을 했다고? 구름 많이 퍼주면. 아, 나는 바쁘게 보냈네요. 바쁘게. 자, 여기 보면 합격자 단톡방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해외여행 가거나 노는 사람들 많던데, 근데 왜 그런 거야, 나는? 아니, 저분들 돈 급하지 않나요? 자, 프라탕님. 저분들 그런 걱정 안 해.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사실 면접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로 걱정도 하거든요? 저도 면접 스터디 2번 해봤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해요, 사실. 불안하잖아. 그러면, 혹시 이번 시험 떨어지면 어떡할 거 준비하실 거예요? 아, 나이 많아서, 부모님이 이제는 안 기다려줄 것 같은데, 어?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해서 뭐해.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부정타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 사실. 그리고 돈 없어요, 수험생들. 수험생들 내가 알거든요? 돈 없어. 이제 면접들이 나온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까? 집 넉넉한 사람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학원에서 면접들이 하는 것 자체가 돈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 돈 아끼려고. 돈 많은 사람은 안 나와요. 제가 압니다, 이거. 맞잖아. 그분들 그래서 맨날 밥 먹을 때도 있어도 이제 엠빵 해가지고 막 먹고 그러잖아. 커피 같은 것도. 어, 마통 만든 사람도 많다고요? 참, 팔자 좋네. 아니, 뭐 공무원 된 게 벼슬이야? 아니, 공무원 된 게, 뭐, 일확천금 버는 거예요? 마통을 뚫게? 기본적인 어떤 금융 주식조사도 없네. 아니, 뭐, 쉬어도 괜찮은데, 마통을 왜 만드는 거예요? 벌써부터 돈 쓰겠다는 생각인가?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좋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뭐 알바를 해가지고 유럽 뭐 놀러를 가든가 뭐 그건 괜찮아. 알바를 해가지고 돈 모은 거. 근데 마통을 해서 대출 받아서 여행 가겠다는 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 무슨 공무원 된 게 무슨 대단하고 좋은 직업인 거 맞는데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굉장히 뭐 일확천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가 보면 박봉 월급 받고 욕 먹고
유럽 간다고 해서 이거 뭐 공무원 생활에 뭐 굉장히 도움되는 것도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란 소리 듣겠지, 저한테.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저기 공무원 들어가서 또 마음에 안 들어 의원면직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분명히 있습니다. 어? 물론 공무원 시험 끝났고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유럽 간다고 뭐 현직 생활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마통을 뚫어서 가겠다는 건 좀 생각이 없네. 아무 생각해도.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 마통을 뚫으면 저거 이자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인생이잖아. 마이너스 인생. 그리고 15면 월급 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일부터 가면 15 이제 적용되는 거네요. 6개월. 시원 보직이면 뭔지 아시죠? 월급 다 안 나오고 수당 같은 거 100% 지급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그거 아시죠? 공무원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위해를 당했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못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더라? 월급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시에 구제를 못 받습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 목숨이나 하는 거예요. 6개월 잘 버텨야 됩니다. 물론 웬만하면 버팁니다. 웬만하면 아무 일 없이 버티는데 6개월 동안 어떤 잡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떤 잡음도 있으면 안 돼요. 예. 모르겠다 뭐. 뭐 저분도 인생이니까. 출근할 때 옷 산다고? 공무원들 또 옷 있잖아요. 복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복장 같은 것도 중요해요. 복장 같은 것도. 보면 공무원 옷 입은 거 보면 다 캐주얼 복장이에요. 그리고 옷 색깔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없습니다. 삼원색이 없어요. 노란색도 없고 그냥 베이지색입니다. 베이지, 네이비, 블랙, 화이트 요거일 거예요. 그게 보통 셔츠에 면바지나 정장바지 같은 거 아니면 청바지 같은 거 입더라고요. 튀지 않는 것들. 예. 그러니까 색깔이 막 튀는 색깔을 절대 못 입게 하더라고요. 예. 저 관공서 같은 출근하는 분들 보면 다 공무원이고 공무원도 옷 입는 거 보면 거의 무채색 계열이래. 무채색 계열. 튀는 색깔 하나도 빨간색 아예 없어 그냥. 색소폰 105만원요. 근데 헬스 10개월 60만원 비싸네요. 요즘 뭐 3개월 10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10개월 60만원이면 진짜 비싸네요. 정말 많이 비싸네. 그리고 또 뭐 여쭤볼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발령난 곳이 사는 곳과 가까워요? 출퇴근하시기에 가깝습니까? 뭡니까? 보통 가까운데 배정해 줄 텐데 집하고 가까운데. 예. 10분요. 야, 워라밸 끝판왕이네요. 그러면 복록동 근처인가 보네요. 예. 야, 좋네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 출퇴근하기 좋은 거, 워라밸 보장되는 거, 그리고 교통비 안 드는 거. 단점은 그런 거야. 내가 거기서 일하면 얼굴 팔리잖아. 그럼 내가 쉴 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10분이면 동네잖아요. 그 민원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 봉독 주민센터 거기 아닌가? 그 맞지? 교통과. 자네 이 동네 사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공무원은 일 끝나고 나서 누가 나 알아보는 게 진짜 골치 아프거든. 예, 몰라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단점이에요. 예. 사기업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면. 예. 아니 근데 왜 멀리까지 간 거예요? 왜 인천까지 가신 거예요? 왜냐면 포항도 갈 수 있잖아.
부산도 갈 수 있고. 왜, 서울을 가고 싶었던 건가? 서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서울을? 근데 가셔가지고 개고생만 하셨네요. 예. 백령도에서요. 군생활에 좋은 기억이 많나 봅니다. 저는 군대라고 하면 치를 떠는데. 저 군대 전역하고 나서 경기도 화성시를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오산하고. 돈 많이 썼겠네요. 어, 저는 군대 전역한데 두 번 다시 가고 싶지도 않은데.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송송님. 예. 공무원 준비 단계부터 합격하고 나서, 예. 임용 직전의 어떤 과정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뭐, 내일부터 이제 근무네요. 이제 한 5시간 남았네요. 뭐, 특별한 거 안 시킬 겁니다, 가면. 특별한 거 안 시킬 거예요. 글쎄요, 뭐 본인이 알차게 보냈으면 알차게 보낸 거죠. 네, 본인이 알차게 보냈으면. 근데 일찍 발령받은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호봉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는 거니까. 공무원 호봉 빠지니까. 거기다가 뭐, 파전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늦은 나이 붙은 거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 많으신 분은 상당히 일찍 일하는 게 더 낫습니다. 늦어봐야 본인 손해예요. 안 그래요? 늦게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짧다는 거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건 진급하는 것도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보통 교통이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 교통이 편한 부서는 아닙니다. 경찰도 교통이 제일 힘들어요. 경찰서도. 기피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염산도 뿌린다고요? 미쳤네요, 사람들. 이거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뭐 또라이 만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예, 들어가서 그 선임자들 시키는 것 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분들 고생 많으시겠네. 아무리 공무원이 못 믿어도 그분들도 나라에 시키는 거 하는 거지 뭔가 악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자기들이 못한 거를 공무원한테 푸는 거야. 그런 짓 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 공무원은 법적으로 나라에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어? 공무원은 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의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면 못합니다. 교통 그런 과태료 같은 것도 법주에 나와 있거든요. 아마 법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배울 텐데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이것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거예요. 님이 나중에 하시게 될 교통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 실제 공부할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네, 이게 아마 그런 과태료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어떤 교통가면 교통 적발하는 거 잡을까? 그러면 무슨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을 명문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경범죄 처벌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네, 요거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게 과태료와 관련된 거거든요. 행정법. 보통 과태료가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형사벌과 행정벌이 있는데 형사벌은 우리가 징역, 벌금이 형사벌이고 과태료 범칙금이 행정벌이에요. 행정기관에서 납부하고 집행하는 벌을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님은 행정벌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아니면 뭐 쓰레기 불법 투기, 아니면 뭐 과속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주차 위반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걸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 선배님들 일하는 거 배워가지고 잘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을 뭐 이렇게 좀 또라이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불만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많을 거.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욱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저기에 오는 사람들은 적반한 하장인 사람들이 많아요. 적반하장.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 없다고 공무원들한테 화풀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싸우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또 채잡힐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내일 출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첫 출근 잘하세요.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